14일 만에 난리난 대출. 이 금액이 맞아?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일단 이 지표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현황입니다. 언제부터냐? 2024년 7월 31일 715조 7,383억 원입니다. 그런데 2024년 8월 14일 딱 14일 지났어요. 14일. 14일 지났는데 719조 9,725억 원이 됐습니다. 2주잖아요. 2주 14일. 2주 사이에 여러분 무려 가계대출이 4조 2,342억 원이 늘었습니다. 0.6%나 늘었다니까요. 4조 2,342억 원. 난리도 아니죠. 야, 한 달도 아니고 2주 만에 이 정도 늘면 지금 이대로 그냥 그대로 간다고 하면 8월 달에 뭐 9조 10조 되는 것도 우습지 않겠죠. 당연히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사상 최대의 가계대출을 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참 난리도 아닙니다. 예, 이거 말입니다. 이게 대출이 가계대출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진짜 많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 7월에 주택담보대출 전가액 7조 6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전가폭이었습니다. 역대 최대 전가폭. 엄청나게 대출을 받는다는 뜻이죠. 8월 14일 현재까지는요. 주택담보대출이 3조 2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번 달에도요. 지난달하고 버금가든지 아니면 넘어설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게다가 가계대출 전체적으로는 지난달을 넘어설 거라는 게 이미 시장의 기본적인 예측이에요. 난리도 아니죠. 대출이. 2024년 1월에 4조 4천억 원, 3월에는 4천억 원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4월, 5월, 6월, 7월 대출이 난리가 났어요. 대출이. 참 이걸 보면서요. 정부가 얼마나 정책을 잘못하는지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월에 7조 6천억까지 늘었을 때 왜 늘었을까요? 이게 스트레스 DSR을 7월에 2단계를 도입하기로 했었거든요. 스트레스 DSR을. 예, 스트레스 DSR은 DSR이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여기에 스트레스란 말은 가상금리를 더 붙인다는 거예요. 이자를 더 플러스 시킨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이게 스트레스 DSR인데 이 2단계를 말입니다. 7월에 도입한다고 해놓고 9월로 도입을 연기시켰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잘못했으면 곧바로 바로 잡아야 돼요. 곧바로 바로 잡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둬요. 예, 그냥 내버려 둔다니까요. 그러니 말입니다. 시장에서는요. 난리가 날 수밖에요. 지금 7월 달에 이렇게 됐으면 8월 달에 긴급회의를 해서라도 예, 스트레스 DSR 저는 도입 시기를 당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생각은 추호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뭘 했는지 아세요? 이거는 가만히 놔두고 대출금리만 계속 올렸어요. 지금 거의 한 달 사이에 대출금리를 5번 6번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택담보대출이 5.08%나 올라갔더라니까요. 5.08%. 제가 신용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900점대에서도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예, 이자가 5.08%. 미쳤죠. 한 달에 말입니다. 제가 원금하고 이자를 내는 걸 보니까 그동안 제가 알았던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알아보니 180만 원을 넘게 내더라고요. 한 달에. 그러니 뭐 돈이 모일 시간이 있겠습니까? 이자 내니라고 정신없지. 그동안은 제가 솔직히 잘 몰랐었는데 뭐 150만 원 선 내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갈아타기를 하려고 노력을 해봐도 갈아타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빚이 많으면 갈아타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여러분 가계대출이 역대 최고잖아요. 2024년 8월 14일까지 720조입니다. 5대 시중은행. 단 한 번도 이렇게까지 늘어난 적은 없습니다. 2021년 집값이 진짜 많이 올라갈 때도 709조 1,000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720조예요. 난리도 아니죠.
단지 말입니다. 8개월 14일 만에 27조 6천억 원. 작년 말에 692조 4천억 원이 27조 6천억 원이 늘어서 720조가 됐다는 뜻이에요. 참 이런 이 집값이 안 올라가는 게 우습죠. 집값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집값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변동률을 보면 6월 달이 1.80% 올라갔잖아요. 작년 2월에 1.98% 이후로 최고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겠고. 이게 정책이 저는 잘못됐으면 바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런 게 웃기거든요. 잘못된 정책을 계속 고집하다가 시장 무너지는 사례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사태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잘못된 지표만 읽고 있다가 시장 망친 사례 말입니다. 뭐 그 당시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슨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나? 안 올라갔다. 이거 가짜 지표였잖아요. 가짜 지표. 그걸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려고 들어요. 아니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 사는 사람들이. 내가 사는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는지 다 알고 있는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안 올랐다고 이야기 계속 박박 우기다가 결국은 쫓겨났죠. 지금 말입니다. 박상우 교통부 장관이 저는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공급 문제 없다고 그랬잖아요. 문제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와서 뭐 공급하겠다. 서일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떠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게 집값에 불을 지핀 것은 물론 금융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김주연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떠납니다.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잘못했거든요. 헛소리 했잖아요. 분명히 시장과 다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와서 만회하겠다 하는데 이게 참 저는 간신배 같거든요. 뚝심을 가지고 주택 정책을 밀고 가야지 시장에서 자기가 잘못 말해놓고 뒤집고 이런 장관들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뚝심 있고 제대로 밀고 가는 정책을 가져가는 그런 장관들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 정책의 오류가 시장의 실패를 가져왔다. 그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정책의 실패, 시장의 실패 바로 이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